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세계 경제 전망, 주요 국가의 성장률과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뱅크는 6월 7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 1월 발표한 기존 전망 4.1%보다 1.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선진국과 신흥개발도상국 성장률은 각각 2.6%, 3.4%로 전망을 했습니다. 월드뱅크는 매년 1월과 6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지난 4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월드뱅크의 타이틀 제목은 Stagflation, Risk Rises Amid a Sharp Slowdown in Growth, 즉 급격한 성장 둔화 속에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뱅크는 지난 1월 대비 성장률을 하향한 주요 원인으로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성, 주요국의 재정통화 긴축 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불안정성이 심화됐다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빈곤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선진국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이어지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개도국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방불케 하는 저성장과 함께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요 국가 근역별 전망을 보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7%에서 올해 2.5%로 성장률이 하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재정 통화 긴축 정책, 공급망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로존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다면서 지난해 5.4%에서 올해는 2.5%로 하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은 작년과 동일한 1.7%의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유럽 지역은 에너지 보조금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다고 보았습니다. 신흥개발도상국은 기본 필수품 소비 비중이 높아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성장률이 지난해 6.6%에서 올해 3.4%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 부진이 다른 지역의 회복세를 상쇄하며 작년에 7.2%에서 올해 4.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생산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작년에는 6.5%의 성장을 보였지만은 올해는 마이너스 2.9%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 4.7%의 성장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8.9%로 역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 외부 수요 감소 등으로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은 석유 매출 증가, 코로나19 영향 약화, 이집트 등 일부 구조개혁 등으로 인해서
2021년 3.4% 성장해서 올해는 오히려 5.3% 성장으로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가별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이 2.5%, 유로존 2.5%, 영국 3.6%, 일본 1.7%, 중국 4.3%, 인도 7.5%, 인도네시아 5.1%, 태국 2.9%, 베트남 5.8%, 남아공 2.1%, 브라질 1.5%, 멕시코 1.7%, 사우디 7.0%, 러시아 마이너스 8.9% 등으로 보았습니다. 향후 경제 전망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향배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세계 경제를 손상시켰다고 보았습니다. 1970년대에 일어났던 것과 비교할 때 충격은 에너지 관련 상품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가격을 급등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월드뱅크는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2년 후에는 세계 생산량을 0.8%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월드뱅크는 정책 제언으로 물가 상승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격 통제와 보조금 지급, 수출 금지 등의 정책을 자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긴축 재정 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기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시 건전성 규제와 마찬가지로 시장과의 명확하고 일관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정당국은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지출 및 생산성 향상 지출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재정당국은 적절한 경우 탄소세를 포함하여 경제활동을 탈탄소화하기 위해서 자원 재활당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기후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면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흥개발도상국은 재정 및 외부 완충 장치를 강화하고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며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교육을 개선하고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은 전염병과 전쟁 및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